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처스를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중요한 정보를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내용이 말이죠. 사실 네이처셀의 주가를 올릴 수 있는 호재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요소인 악재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네이처셀에 대한 주가 판단을 말씀을 드릴 때 맨날 그 호재만 제가 말씀드리면 정확한 평가를 여러분들이 주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뭐 그렇다고 해서 없는 악재를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좋은 정보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있는 호재나 또 있는 악재를 가감 없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성적으로 주가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주가를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드리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이처셀에 대해서 아주 좋은 부분만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리는 거, 이거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독. 그죠?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준에 입각한 재료, 요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참고로만 하는 거죠. 항상 결정은 여러분들이 항상 내리시는 거니까. 그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전에 그 일본의 유사한 사례가 있었어요. 후생성 관련해서. 뭐 그런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하튼 여러분들 그 고생하시는데 좋은 도움이 좀 되고 판단에 어떤 그 좋은 지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요. 뭐 저도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네이처셀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네이처셀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예. 많이 소원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자, 긴급한 재료나 판단은 텔레그램 방에 꼭 들어와 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네이처셀 입장, 네, 이렇게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겁니다. 텔방으로 초대해서요. 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물론 이제 네이처셀이 알바이오하고 독립적이고 관계가 법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네이처셀은 미국 FDA 임상에 주력을 하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가 그래도 참고적으로 그 후생성 건에 대해서 조금은 더 많이 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음, 우리는요 과거에 이번에 그 알바이오 건 관련해 가지고 후생성 환자 사망 사고가 터졌잖아요. 근데 이와 유사한 사례가 2025년도 8월에 좀 발생한 건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기업은 아니고요. 일본 기업으로 알고 있어요. 코진 바이오라고 있습니다. 코진 바이오. 근데 이 코진 바이오 사례를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거는 한국어로 번역된 지난번에 알바이오 건에 대한 기사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거 뭐 다 아실 것이고. 자, 근데 이것과 유사한 사례가 한번 발생한 게 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요건데요. 요거는 제가 후생성 사이트에서 찾아본 겁니다. 찾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한국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이건 어떤 기업에 대한 것이냐 이건데요. 음. 자, 이거 보도 발표 자료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딱 누르면 바로 요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의 내용은 이제 비슷해요. 환자 사망한 것인데 이 코진 바이오는 이제 일본 재생의료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2025년도 8월에 이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후생성에 이 기사가 이제 실린 거예요. 근데 이것의 그 결론이 언제 나왔느냐?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의 결론은 1월달, 2026년 1월달에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1월달에 나왔어요. 네. 이게 2025년 8월이죠. 요걸 거꾸로 말씀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요게 이제 8월달에 보세요. 8월이라고 나와 있죠. 8월 29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8월 29일 날 발생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후생성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아까 이 PDF 파일, 그 다음에 1월 23일에 조치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1월 23일에 조치가 나온 거예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도쿄 내 클리닉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인데 코진 바이오라는 기업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8월 29일 날 시작이 돼서 9, 10, 11, 12, 13. 한 5개월여 걸린 거죠. 5개월여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가 뭐 2, 3주면은 나올 것 같다 이런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 5개월도 걸릴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꼭 악재만은 아니라고도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빨리 나와버리면 불리한 결과가 나와버리면은 네이처셀이 그 간접 영향을 혹시라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 한 5, 6개월 있다가 나오는 건이면 그래도 네이처셀의 조인트 스텝 미국 FDA 건에 대한 재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건에 대한 재료로 주가를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기간을 일단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빨리 결론이 나오는 것보다 좀 시간을 두고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뭐 아주 그 심각한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 그 부생성의 이번 결과가 한 5,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이제 코진 바이오 사례에서 봤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거를 너무 악재로만 보지 말고 그동안에 미국 FDA 건에 대한 재료들이 나오면서 네이처셀의 주가가 미리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후생성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거고, 그죠? 지금부터 미리 앞서서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일단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를 찾으려고 해도 잘 못 찾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쭉 찾아봤는데, 그건이에요, 여러분. 예, 그건입니다. 네, 여하튼 시간은 1, 2주가 걸리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 네, 이거를 나쁘게만 볼 수도 없고, 또 뭐 좋게만 볼 수도 없지만, 여하튼 그 전에 좋은 상황이 네이처셀과 관련해서 발생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걸 생각을 하시죠.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알바이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간접 영향은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26일 날 IR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얘기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코진 바이오 사례도 일단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생각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생성 결과가 왜 빨리 안 나와? 나올 때가 됐는데 이렇게 너무 시간 프레임에 갇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다른 부분, 네이처셀 고유의 부분을 좀 일단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뭐 아주 심각한 얘기를 드린 거는 아니고요. 네,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계속 정보와 그 자료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꼭 소통을 하시는 게 필요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이처셀이라고 꼭 문자 주셔서 소통을 좀 하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 거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적이 아니라 아군입니다. 아군. 네, 항상 도와드릴 수 있어요. 네, 문자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제는 말이죠. 액티브 ETF가 새로 출범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액티브 종목을 집중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 지수 ETF를 투자하는 것은요, 네, 이미 한물 가버린 겁니다. 네, 이제는 지수가 한 차례 큰 폭으로 급등했다가 흔드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 코스닥 쪽에서 출범하는 액티브 ETF를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ETF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액티브 ETF에 편입이 될 종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뭐 개인들 사는 종목들이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이 액티브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만이 차별적으로 또 큰 시세를 낼 거예요. 물론 여러분 코스닥 쪽 액티브 쪽 ETF가 새로 출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삼성하고 타임폴리오 쪽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할 따름이고 이걸로 그냥 끝이 아니라 계속 연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기관에서 만드는 이 기관에서 만지는 종목들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마 기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 잡고 계실 겁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액티브 종목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수 ETF 쪽 관련주들은 사실 한물 같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 종목들 중에서 액티브 자산운용 쪽들이 간택하는 종목들만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 액티브하고 타임폴리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그냥 한 달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몇 달간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삼성에서는 예를 들면 코스닥 핵심 성장주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어리버리한 종목들은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는 신성장 종목 이쪽을 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국내 증시 역사상 최초입니다. 코스닥 비교지수 액티브 ETF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지수를 단순히 복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수 쪽 ETF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수 쪽 ETF는 주로 이제 패시브라고 그러죠. 패시브. 펀드 매니저가 종목과 비중을 직접 결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종목을 잡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총 상위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됐던 거는 이거는 지수 ETF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 장세 대응에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만 액티브 ETF하고 패시브 ETF하고 비교를 한 거 나와 있습니다만 패시브 ETF는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고 액티브 ETF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다. 모든 종목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액기스 종목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 대비해서 초과 수익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운용력이 종목과 비중을 직접 선택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투자 전략은 수동적이 아니죠. 지수 추종하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그죠? 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액티브 ETF에서 공략할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저하고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예요, 논점은. 거기에 바로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산운용사가 그 삼성과 타임 이후에도 계속 출범해요. 하나자산운용, 미래에셋, KB, 신한, 한국투자신탁운용 이런 식으로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선도 주자인 삼성이나 타임 같은 경우가 분명히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또 자금이 몰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수 ETF 쪽이 아니에요. 액티브 ETF 쪽으로 몰린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된 액티브 관련주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뭐 한 종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액티브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아시겠죠? 뭐라고요? 액티브, 그죠? 능동적인 그런 뜻이죠. 액티브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종목과 매수 타임과 매도 타임과 중간중간 AS까지 드릴 거예요. 액티브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번에 한번 좋은 기회 한번 발견해 보시자고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